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아주 밀접해 있다 보니까 네. 요새 녹음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한 2개 정도 녹음하려고 아까 아침에 잡아놓은 건데요. 네. 이제 저희 마스크도 쓰고 하니까 어떤 분은 좀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뭐 조심해야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니까 이해 바라고요. 네. 하여튼 굉장히 요새 방금 전에도 계속 전화 받고 있었는데 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금리 요새 날린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또 미국채 금리가 금요일에 급등해서 끝났던 바가 있잖아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bp 가까이 올라면서 끝났고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한 8, 9bp 정도 급등하면서 끝나가지고 이러한 금리 상승세에 연동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 추경 규모가 3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만큼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좀 공급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또 이번 주에 또 미국채 입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3년물, 5년물, 10년물 이렇게 있고 이번 주에 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CPI가 네. 지금 뭐 작년 12월인가가 7% 보고서도 깜짝 놀랐는데 맞아요. 한테 40년 만인가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채 금리 방향성도 좀 위로 갈 수 있는 주인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위로 좀 압력을 받는 느낌, 최근에 좀 어제 오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오늘 저도 좀 바빴던 게 여러 가지 이제 증권사라는 게 뭐 브로커리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돈에 조달하는 부분 그리고 뭐 또 투자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 금리가 움직이기가 확실히 다 조달하기. 코스트 부분이 바뀌어서 네. 다들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보다 전체적으로 유동성 회수 내지는 자금 돈값이 비싸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다룰 게 어제 나왔던 자료인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미국채 10년이 2.5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다. 뭐 3%까지 용인할 수 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임계치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알 수도 없는 거고 분명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또 자금 회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기의 특징 중에 저번에 QT를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거는 양적 기축을 직접 한다는 거고 영란은행 보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최근에 제일 글로벌 중앙은행 가운데 매파적으로 진적적으로 움직이는 또 은행 중에 또 하나가 대표적인 또 은행이잖아요. BOE 영란은행. 그래서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유하고 있던 뭐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또 가지고 있는 또 매파적인 또 은행이기도 하죠. 그럼 일본 은행 빼고는 다들 이제 테이퍼링 같은 거 양적 완화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근데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뭔가 정책 결정 자체가 뭐 변동이 없어서 그렇지 자체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 같은 경우도 뭐 덜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긴 사잖아요. 그죠. 근데 단계는 이제 다 네. 이제는 멈추려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어떻게 계속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갔어도 금리가 안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물론 이제 뭐 장기물 금리를 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25%인가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로 가려는 힘이 강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금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물 금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조금 일본 금리 장기물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BOJ가 좀 이런 속도 조절을 위해서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그만큼 좀 뭔가 BOJ도 직접적으로 뭔가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뭐 티가 안 나게 조금 변화는 좀 있어 보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사록이 언제 공개되죠? 2월 16일로 알고 16일이죠. 있어요. 네, 아마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네. 2월 16일 다음 주.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저희들은 좀 의미 있다 보고 거기에 사실 어느 정도 양적 긴축이 어느 정도 논의되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네. 당장은 뭐 이번 주에 이제 CPI 나올 텐데 많은 분들이 월 전월비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감소하지 않겠냐 그렇게 긍정적 해석하시는 분부터
올라와 뭐 7%보다 낮게 나오면 호재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뭐 뭐라도 높은 수준이고 일단 컨센이 7.3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7이 아니고 7.3이 올라갔구나. 제가 어제 저녁에 봤을 때 컨센서스가 한 7.3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7.3보다 높게 나오면 진짜 쇼크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 정책도 50pp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빠르게 뭔가 연이은 인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합하거나 조금은 하회를 한다면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라든지 이쪽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막 급등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완만해지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자료가 요지는 연준 위원들 얘기도 있고 최근에 연준 이사 새롭게 후보 되신 분들 얘기도 있고 네.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네. 좀 녹음하고자 하는 거니까 뭐 주가 오르고 내리고보다는 일단 네.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니까 참고합시다. 그래서 네. 일단 3월 FOMC에서 네. 우혜영 연구원은 25pp의 가능성이 더 높다 보시는 건데 네. 그거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50pp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아직까지는 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난주 고용지표 호조였고 이번 주에 또 물가까지 높게 나온다면은 50p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뭐 흐름을 보시면은 우선 3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인상한다라고는 알고 계시고 100%예요. 네, 100%로 알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50bp냐, 25bp냐 이거일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의 발언과 함께 뭐 내재금리,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좀 비추어 본다면은 3월 FOMC에서는 25bp 인상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표 보시면은 최근에 1월 말부터 2월 초 정도까지 그 연준 위원들 발언들 중에서 조금 이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언급을 한 사람들,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한 사람들에 대한 멘트를 적어 놓은 건데, 이제 위에 상단 2명,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랑 세인트루이스 연은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금리를 일단은 25bp를 더 인상하는 거를 선호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50bp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둘 중에 지금 현재로서 바라봤을 때 연준에서는 50bp보단 25bp를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막 추가적으로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뭐 인플레이션 지표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전개가 되는지가 중요할 거다. 요 정도 멘트를 하고 있고요. 투표권이 없지만 애틀란타 연은 라파엘 보스 총재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50bp 인상은 선호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뭐 공격적인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25bp 인상을 좀 전망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2월달하고 5월달 고용 보고서도 매우 강할 것이다. 매우 강한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되게 호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도 이미 뭐 1월달을 포함해서 2월달, 3월달 고용지표에 대해서 매우 강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러한 강한 고용이 2, 3월달에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50bp 인상을 뭐 가게 하거나 또는 뭐 연준이 갑자기 뭔가 급격하게 스탠스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뭐 시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 폭에 대한 언급은 부재했지만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3월달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25bp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월달에 25bp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매파적으로 가져가는 조치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문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언제 금리가 인상되는지에 대한 또 이 시점에 대한 시그널이 또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의사록을 통해서 QT에 대한 시점을 조금 언제쯤일지 가늠해 해야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블룸버그에 QT 또 컨선도 나오더라고요.
언제로 나와 있죠?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7월로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5월이 의외로 높아졌던데. 5월로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이 7월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서 이번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 컨선 보니까 뭐 금리 인상하고 같이 동시에 큐티도 할 것처럼 컨선이 형성돼 있어서.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재 금리 측면에서도 3월달 25bp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그 그림 2번 아니죠 3번 4번 그림인데 왼쪽 끝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연방 기금 선물에 좀 그러니까 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재 금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OIS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재 금리인데 지금 3월, 5월, 6월 이렇게 연달아서 금리를 25bp씩 인상하는 걸로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동일하게 가진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50bp를 인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50bp에 대한 기대가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해서 많이 전망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은 25bp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50bp가 아니라 25bp씩 매 회의마다 당분간은 매 회의마다 인상하는 게 조금 매파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좀 선택지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뭐 6번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1년 그 3개월 쌉 금리도 그려놨는데 요거도 많이 보는 지표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1년물 보시면은 지금 급격하게 올라와가지고 거의 1.5%까지 올라온 상황인 거거든요. 거의 한 4-5번 금리 인상하는 거 반영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연내 뭐 진짜 몇 번 할지는 저도 진짜 뭐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횟수는 지금 4번 이상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7번을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 횟수는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면은 뭐 4번 정도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금리의 그 상승 인상 횟수 자체는 거의 5번, 6번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는 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는 좀 높은 수준이 당분간은 올라올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3월달에 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지금 시장의 여러 기대값들이 벌써 미국채 2년을 5번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느리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반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반영했다가 아니라 어쩌면 진작에 금리를 인상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작에 올렸어야 못 올렸으니까 이미 저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그냥 마켓은 더 우리보다는 더 똑똑하니까 네. 앞서 가는 거죠. 2년도 달려가고 있고 10년도 달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달려가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네. 주식장애들은 그래요 항상 네.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이제 10년이 뭐 사실 제가 이제 어디 사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2.5 정도면은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3%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리가 시장에서는 더 올라가는 걸 빨리 반영해 가고 있다는 그러면 거. 오히려 그럼 금리가 진짜 인상이 돼서 4-5번 올렸을 때 네.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레벨이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미 금리를 뭐 3-4번 뭐 2-3번 인상을 한 반영한 숫자기도 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움직여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금리를 정말 2-3번밖에 안 올렸을 때는 이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그 모멘텀이 그러니까 있으려면은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연내 뭐 3-4번에 그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레벨에서 금리가 뭐 탄력을 받아서 더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연준 자산을 보면 뭐 이제 우영 연구도 이제 우리 선수가 돼가니까 얘기를 하자면 MBS 비중이 되게 매우 높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연준 자산에서요? 네, 많이들 들어왔잖아요. 뭐 규모 완전 만기로 측면에서는 뭐 거의 MBS랑 미국채랑 뭐 완전 50%는 아니지만 옛날엔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사지도 않았던 건데.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이전에는 아예 MBS 보유를 아예 안 했었고 정상화된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네. 모기지 금리 같은 게 굉장히 상방이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모기지 금리 같은 게 상방이 열릴 시그널이 생겼다는 거는 다른 여러 자산에 영향을 주는 이 금리거든요, 이건. 네. 내가 이제 갑자기 말을 하다 딴 데로 갔는데 가끔 이런 말 하면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뭐
우회용어 괴롭히냐 하는데 우회용어도 이런 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우리 다들 네. 금리는 미리 몇 번 이렇게 50pp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거는 이게 코스트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 갈 수 있냐 아니냐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뭐 한두 번, 두세 번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렸을 때 경제는 버텨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절대적인 레벨이 같이 또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라가 버리면은 가상금리와 붙는 MBS 금리라든지 그 모기지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도 뭐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가격이 빠진다든지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QT가 좀 난 계속 빨리 할 것 같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자꾸만 하면 단기금리는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갈 것 같고 네. 장기금리가 그보다 속도가 더디면 자꾸 플래트닝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장기채를 팔던 뭘 하던 뭐 이런 짓을 해야지 이게 네. 어느 정도 그걸 좀 역전을 막을 수 있는 시그널 네. 그것도 있고 모기지 금리 움직이는 것도 되게 찝찝하고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에 기사보다 내가 놀랬던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금리는 안 올라간다고 믿고서 다 보면 다 가계대출 보면은 다 변동금리 선택했거든요. 네, 지금 힘들어해요. 10만 원, 20만 원씩 올랐대요. 고정금 나는 고정금리로 매월 되는 하거든 거가. 대출 조금 있는 것도 네. 그냥 바꿨어요. 전에. 근데 거의 대출 안 내주잖아요. 고정금. 그러니까 난 했지.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신용이 좋지 나는 신용 관리 하니까. 훌륭하십니다. 근데 뭐 이거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너 죄송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변동건 대출 금융이 80%가 넘어갔더라고. 그죠. 제가 그때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가계 대출, 기업 대출 그 변동금리랑 그 고정금리 그 전체 대출 비중에서 네. 이렇게 다시 벌어지는 그러니까. 모습. 가계 대출 그 변동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그런 시그널들이 난 찝찝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러지? 이 데이터는 왜 이러지? 보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하다 갑자기 이렇게까지 확산된 게 네. 너무 기준금리를 다 올라갈 거를 시장에서 다 예측한 것이다. 우려를 다 선반영했다. 뭐 이런 논리를 자꾸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지금 연준도 작년부터 잘 실기를 했다는 느낌이고 네. 나는 계속 파웰이 뭔가 빨리 액션을 못하는 바람에 시장은 먼저 달려가고 기준금리가 늦게나마 쫓아가는 형태가 근데 그랬으면 자산 매입을 그럼 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끝내고 기준금리 작년부터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그럼 그때 이미 자산 시장 이미 깨졌었겠죠. 작년 언젠가 아니 어느 근데 시점에서. 그때 우리가 맨날 있잖아요. 좀 불안불안했는데 작년에 네. 파웰이 연준만 하면 기자회견할 때 되면 걱정 마. 물가도 일시적이고 뭐 네. 다 통제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12월 가서는 막 QT 얘기까지 나오고 나 통제 일시적도 아니야 이래버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서로 이걸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준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준이 지금 약간 고민이 깊어지는 느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정책. 근데 뭐 욕을 근데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파웰 의장이 작년에 막 청문회 할 때도 6월인가 7월에 청문회 할 때마다 물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믿었지. 이런 저도 식으로 막 워렌 그 있잖아요. 의원이 맨날 막 욕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뭐 잘못 본 측면도 물론 있죠. 지금 보니까 있었고.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뭐 테이퍼링이랑 기준금리 인상을 인상을 작년 또는 뭐 올해 빨리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너무 정책이 너무 빠르게 종료를 시키고 뭔가 빠르게 전환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작년에 자료 낸 것 중에 테이퍼 텐트럼은 없다라고 말을 했던 자료가 있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럴 드는 수도 거고. 있겠죠. 근데 그럼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뭐 파열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약간 말하다 갑자기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네. 좀 약간 여러 가지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걸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뭔가 연준이 쫓아가는 느낌이어서 저는 근데 2004년, 2005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었는데 이 당시에도 뭐 완전 지금하고 경제 상황이 똑같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대한 그 필요성이 또 있었고 뭐 경제는 좋았고 고용시장 좋았고 해가지고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제가 말 끊어서 그러는데 네. 2004년 5년 사이클 얘기할 때는 항상 그거는 네.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펀더멘탈이 견조할 때 맞아요. 같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근데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멈춘 계기가 그때 금리를 막 인상하다 보니까 신용 여건이 타이트해져가지고 그 주택시장 가격이 조정이 받아서 법이 터지면서 그때 글로벌 금리 터져가지고 금리가 인하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인하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에는 하겠지만 또 뭔가 인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MBS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모기지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가 막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자산시장, 부동산 쪽에도 문제가 만약 발생을 한다면은 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뭐 내년 또는 내후년에도 나올 수 있는 저도 그렇게 뭔가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신부호 팀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네. 나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MBS를 건들 거라니까요. 네. 건들게 되는 순간 연준 자산이 그렇게 많다니까 MBS가 네, 맞아요, 맞아요. 많아가지고 그거가 건드려진다 그러면 왜 그게 움직입니까 하는데 아니 그 자산을 많이 샀다고 그거를 네.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의외로 매크로 쪽 잘 모른다니까요 주식 쪽 매니저분들이. 그래서 이게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게 참 간단치가 않다. 맞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할 거라는 거죠 연준은.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제가 사실 어제 듣고서 녹음을 오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녹음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네. 여기 연준 이사들 진용을 딱 보면 이 중에 다 되진 않겠지만 네. 이거 뭐 완전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융 쪽보다는 아닌가요? 약간 보다 좀 약간 너무나 그 내러티브 약간 환경 규제, 환경 그거 기후 뭐 관련된 기후 막 이런 뭐 거. 불평등, 환경 뭐 이런 불평등. 분들이 갑자기 명단에 올라오니까 맞아요. 엘리자베스 워렌이 계속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지분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지분 행사를 하는 건가? 뭔가 그 파월 의장 그 재지명 해줬을 때 좀 참아주고 지금 그러니까. 뭔가 표출하는 느낌. 내가 생각하는 파열 의장을 저번에 네. 그러니까 시킨다 안 시킨다 하다가 이제 시켜준 놓고서 다음 이사진들 보면 어쩌면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확실히 자기들 색깔을 드러내는데 일단 그 네. 얘기도 한번 할까요? 상원청구 네네네. 얘기를. 6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14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석이 있는 3명의 이사에 대해서 지명을 했습니다. 그 좀 잘 알려진 분은 그 사라 블룸 라스킨이란 분이고, 이 사람은 그다음에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리사 쿡, 필립 제퍼슨 이렇게 3명을 지명을 했는데 사라 블룸 라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 이사 출신입니다. 근데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된다면은 금융 규제를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도드 프랭크 법안을 만들 때 이 사람도 맞아요. 같이 뭔가 기여를 했다라고 알고 유명한 있고. 분이고 네. 월가의 대표적인 그 저렇게 말해서 월가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맞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네, 워렌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되면은 네. 이제 좀 이 사람이 또 최근에 말을 하는 것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준이 아니고 좀 직접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사람 의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사가 된다면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데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군에 대해서 대출을 좀 못하게 막는 특히 에너지 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환경.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연준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다. 어떤 특정 뭐 산업이나 특정 기업군에 뭐 은행이 대출을 하도록 이거 막는 게 연준의 직접적인 의견 아니다라고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질타를 받고 있는 거는 연준이 만약에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로 뭔가 금융권에 이렇게 될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론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매우 강력한 금융 규제론자인데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추천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존의 랜달코스 부의장, 감독 부의장보다 더 강력한 감독 또는 규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월가 사람들은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보이는 것들이 그런 특징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소위 월가의 어떤 그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는 부분들부터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네. 그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분인 건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 말해줄 게 있나요? 뭐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준이 이제 올해 금리 인상 이런 사이클만 갖고 얘기할 것 같지만 혹시 이분이 안 될 것 같단 그래서. 그래서 안될것 제가 같아요, 말씀을 하다 말씀드리다 간 게, 그러니까 세 분이 지명이 됐는데, 이제 요즘 인물이 저 위에 있는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번째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리사 쿡 같은 경우에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님이기도 하고 뭐 여러 지역 연원에서 좀 이렇게 뭐 고문 이런 역할, 자문 이런 것도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때 경제 분석 참모로서도 일을 했고 하는 좀 그래도 경제학 쪽에서는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웰스, 그러니까 성별, 인종, 불평등에 대한 것들에 좀 초점을 두고 논문을 쓰거나 뭔가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준의 그러니까. 업무와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은 좀 이 길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 뭐랄까요, 이 다른 채널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연준에서 할 만한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번 불평등 관련돼서 뭐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네,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런 뭐라 그러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런 민주당 사람들이어가지고. 정부가 뭐 흑인이고 여성이고 하니까 막 우영용이 나한테 얘기했잖아. 108년 만이다. 뭐 맞아요. 108년 만에 연준 이사 중에서 흑인인 사람은 이 사람이랑 밑에 사람한테는 5명이고 여자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의미는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이긴 할 텐데 뭔가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이렇게 결정할 만큼의 커리어가 아니지 않을까에 대한 좀 반대표가 있는 거고 필립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뭔가 이 두 사람이 너무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이 후보여가지고 오히려 제퍼슨 같은 경우는 좀 어부지리로 쉽게 인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준 이사회에서 일을 처음에 RA로 시작을 했어요. 리서치 어시스턴트죠. 진짜? 그러니까 RA는 우리의 표현인데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연구 보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 연준 이사회에서. 그다음에 그 지나고 나서도 90년도에는 계속해서 이 연준 이사회 쪽에서 뭐 통화 담당 경제학자로서 일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어디죠? 그 경제대학 어디죠? 여기 스와모 콜리지 경제학과 교수로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경제학 쪽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요분은 좀 성향이 빈곤에 초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되면은 뭔가 마이너리티, 약간 소수 인종, 뭔가 뭐 히스패닉이나 흑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고용, 약간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게 뭔가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중립적인 사고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뭐 민주주의라는 건 일 투표권이잖아요. 네.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라는 거는 돈 많은 사람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투표권이 더 많은 게 그런 사회고, 네. 사실 금융자본주의잖아요. 이게 네. 금융자본주의는 헤드쿼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연준인데. 네. 그 연준이 어떤 탐욕스럽게 움직여서 뭐 우리 아주 솔직히 말해서 뭐 탐욕은 선이다 믿는 조지가 아닙니까 여기가. 그레디스 굿이라는. 근데 네. 이 탐욕을 죄악시하는 분들이 많이 이번에 이사에 들어온다면 네. 탐욕을 많이 써서 우리가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그거의 긍정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정말 민주당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느낌인 거고, 그다음에 뒤 넘겨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지명된 사람들이 다 이제 인준이 됐을 경우에 공화당보다 민주당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을 하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 레이너드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만약에 요 세 사람 다 됐을 때 4명이 민주당, 3명이 공화당 성향의 사람으로 구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성의 비중도 4명, 남자 그러니까 인원 3명 해가지고 여성이 더 많은 연준 이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비백인이 2명이나 있는 이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랑 라이브 레너드 이사를 부의장으로 지명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뭔가 연준 이사의 구성의 다양성, 뭔가 더 여성을 많이 뽑거나 흑인이라든지 이러한 소수 인종을 채택하든지 약간 이런 느낌처럼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인준이 그런 성격의 약간 인준이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성향 자체도 우리가 조금 연준에서 말로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뭔가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또 지명을 했고, 그다음에 금융 규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워런이 계속 비판을 했고 아니면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금융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택이 된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퍼슨인가요? 성함이. 그러니까 제퍼슨은 뭐 조금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인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 두 분은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투표는 15일에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파월 의장이랑 라이브 레너드 부의장 지명자도 인준 투표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5명에 대해서 투표가 15일에 있을 거고, 부의장이랑 의장 지명은 그러니까 순탄하게 흘러가겠지만, 요 이사 지명에 대해서는 2명 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왜 네. 알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게 노이즈에 불과하냐 하시겠지만, 뭐 기사에 뭐 연준 이사회 뭐 감독 부위원장으로
라스킨이 됐다 나오면 이제 월가 규제 엄청 강화되는구나. 금융 그 정도는 감이 있으셔야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노력. 그러면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알게 모르게 규제들이 늘고 있거든.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은행들도 자본금 더 많이 쌓던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다들 그런 이루고 있어서 규제들. 그런 변화들이 가속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네. 알고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도 함께 좀 고민하고 계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모든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2월, 3월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우회형 연구를 자주 이게 그나마 이제 녹음할 때 제가 다른 자료들 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근데 네. 제가 녹음 많이 안 하니까 어떤 분들 불만이 있는데 기업 자료는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다 이제 컨선 조정하고 이제 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TP 낮추고 뭐 이런 작업이에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녹음하면 막 사람들이 막 또 TP 낮췄다고 뭐라고 하고 막 네. 그러고 뭐. 네. 근데 뭐 이거는 관행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컨센서스 괴리 때문에 돼야 되는 거고 또 뭐 중간중간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거저거 했을 때 뭐 주가가 아주 의미 있게 강하게 올라오긴 쉽지 않다 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어느 정도 언제쯤 안개가 거칠 것인가 어떤 네. 기준으로 볼 것인가 이걸 하려면 뭐 어떤 분들은 저도 캠피셔도 좋아하고 다 그러지만 매크로 의미 없다고 하는 분이거든. 근데 네. 저도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도 강세장일 때 아무 의미도 없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연동되는 국가에서 변동성장이 한번 시작되면 매크로 모멘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연준 이것도 어느 정도 감을 갖고 가셔야 네. 좀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우현 연구원 내용을 제가 계속 꼭 녹음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우현 연구원 생각에는 그래도 요새 많은 분들이랑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연준의 불확실성은 많이 시장에 반영됐다 보는 거죠 지금 이미. 뭐 연준의 선택 그러니까 결정은 뭐 그쵸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달에 50bp를 인상하든지 25bp를 인상하든지 일단 그 인상의 폭이 자체가 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조금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 뭐 좀 구름이 조금 거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3월달에 금리를 뭐 25bp를 인상하든 50bp를 인상하든 그 이후에 그 정책 경로 패스를 좀 우리가 알아야 조금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불확실성이 좀 낮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3월 FOMC에서 그러한 좀 패스에 대한 얘기를 해줄지에 대한 좀 여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3월달 금리 인상 폭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좀 뭔가 정말 급격한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가능성이 반영돼가지고 급등했던 분이 뭐 더 오르던지 조금은 조정이 돼서 조금 하락하던지에 대한 좀 장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방향, 금리 그 추이가요. 네. 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발을 걸고 그럼 EPS에 영향을 줄 거고 네. 연준이 지속해서 이렇게 유동성에 발을 걸고 있으면 주가는 EPS 곱하기 PR인데 둘 다 아직까지는 막 자신 있게 뭐 주가 낙폭화되니까 반등 한번 나왔다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게 좀 돌아서기에는 지금 너도 나도 다들 뭐 가장 원하는 답이 뭔지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뭐 주가는 바닥권이니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거 많고 뭐 잘 바겐 쇼핑 기관인데 말하면 좋겠지만 돈이 무한정 있나요? 그렇게 돈이 내가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라면 네. 지금도 사고 뭐 언제도 사고 하겠지만 네. 그게 참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나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쫄리게 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리 오너 분들은 저희와 함께 고민해 왔고 기왕 저희 때문에 참 재미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한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저희가 1년에 걸쳐서 아직은 좋은 타임 같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왜 이렇게 맨날 안 좋게 얘기하냐 하시는데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젠지 모르겠는데 좋아질 땐 좋아진다 하는 스타일인데 네. 사실 오늘 자료도 이렇게 봤던 게 안 좋게 보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아까 이제 우영 연구원 당황하셨을 텐데 왜 사시장에서 전부 다 연준이 앞서간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연준이 쫓아가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느낌 지금. 근데 뭐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뭐 지금은 좀 너무 심하게 반영이 되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항상 시장은 그럼요. 연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앞서는데 아까 말씀드린 너무 심하게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심한 게 아니라 그게 연준이 가 있어야 될 수준 아니냐 지금 연준이 너무 늦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차이가 뉘앙스 차이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뉘앙스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온도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켜봅시다. 하여튼 연준 의원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도 10월인가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10월 10월인가 9일인가? 네, 뭐 11월인가 11월인가? 10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소위 불평등 이슈랑 환경 이슈랑 민주당의 어떤 그런 소위 이런 것들을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거든 여기도 네. 선거 앞두고서. 그래서 우리가 아픈 길이 그렇게 범피로드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일 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또 제가 많이 떠들어 버렸는데 오늘 갑자기 녹음하자고 그랬는데 맞춰서 아닙니다. 다행이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